안녕하세요, 라퀴입니다. 이번에 토너먼트 하나를 딥런을 하게 돼서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약간 실수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반성하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토너먼트는 350명 정도가 참가한 토너먼트고요. 지금은 그 중에 10명이 남아있고 현재 4등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너먼트 특성상 10등과 9등의 상금 차이가 꽤 커서 지금 ICM 프레셔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컨 팀 리더인 버튼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일단 당연히 폴드와 콜은 없는 옵션이고 3벳을 하냐 올인을 하냐 둘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파킹리어 핸드들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올인을 해서 에쿼티를 살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금 ICM 프레셔가 강하더라도 충분히 강한 핸드이기 때문에 그냥 올인을 하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사이징을 고민을 하다가 6BB로 3벳을 했는데요. 사이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 핸드 자체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인이 날라오면은 콜을 하겠지만 블러프 핸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 3벳을 크게 해버려서 더 이상 100폴드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사이징이 되어버렸어요. 일종의 임전무태 사이즈가 돼버렸는데 조금 더 작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사이징을 작게 하더라도 여기서 3벳차는 제 레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5BB나 4.5BB 그 사이쯤으로 3벳을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6BB로 3벳을 해버렸고 우리 나와도 셔브를 하겠죠. 버튼이 폴드를 해줘서 좋게 마무리는 됐는데 3벳 사이징이 조금 아쉬운 핸드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몰에서 잭7 옵수술 딜링을 봤는데요. 지금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게 9등부터 페이 점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17BB를 들고 있는 빅블라인드가 굉장히 ICM 프레셔가 큰 상황이에요. 왜냐면 컷오프도 지금 2.8BB를 들고 있고 버튼도 1.8BB를 들고 있어서 지금 떨어지는 게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모든 핸드로 셔브를 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쳐서 림프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에 지는 핸드여서 졌긴 했는데 사실 제가 셔브를 했을 때 에이스 4 옵숫 같은 경우에는 콜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ICMI즈를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CMI즈를 돌려봤는데 역시 애니2 셔브가 나오네요. 되게 놀랐던 게 빅블라인드가 3.5%밖에 콜을 못해요. 저는 그래도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이 정도는 셔브를 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숏스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콜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가 들고 있던 에이스 4 옵슛은 당연히 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스팟을 놓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제가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명이 탈락을 해서 결국에는 파이널 테이블을 가게 됩니다. 세컨 팀리더로 가게 됐고요. 지금 보이는 팀리더는 5시 방향에 있는 네덜란드 친구인데 스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컷오프해서 에이스 5 옵슛을 딜링을 받습니다. 빅블라인드랑 붙게 되면은 꽤 딥한 상황에서 퍼스트 플랍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징을 썼고요. 사이징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좋지는 않은 플랍이 떨어졌죠. 최악도 아니긴 한데 배탈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플랍에는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턴에 이제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네덜란드 친구가 팟뱃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죠. 이걸 폴드하는 옵션은 없는데 일단 콜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에 다행히도 스트레이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빅블라인드가 팟뱃을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제 핸드는 서든넛이죠. 9, 10과 5, 9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 빅블라인드의 팟뱃은 사실 굉장히 폴러라이즈가 되어 있겠죠. 스트레이트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여기서 레이즈를 해야 되나 고민을 잠깐 하다가 제가 레이즈를 한다고 해도 이게 밸류벳이 되려면은 상대방이 88이나 77로 콜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셋으로 제 레이즈를 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셋이면은 저렇게 턴과 리버에 팝뱃을 안 했겠죠. 그래서 쉽게 콜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잭9이 나와요. 여기서 조금 놀랐던 거는 잭9을 저렇게 턴과 리버에 팝뱃을 한다면 블러프가 너무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저것보다 좋은 블러프 핸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턴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8이나 뭐 9-10 이러한 핸드들이 리버에 강력한 핸드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로만 블러프를 해도 충분히 블러프 레인지를 구성할 수 있을 텐데 잭9까지 저렇게 팟팟 블러프 레인지에 추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오버 블러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파이널 테이블이 25레벨에 시작을 했는데 25레벨이 끝나기도 전에 많은 플레이어가 탈락을 해요. 그래서 1000레벨 만에 5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칩 구조를 보면은 칩 리더와 제가 굉장히 칩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헤즈업까지 안전하게 가는 게 일단 제 1차 목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4명이 남고 버튼에서 10BB 셔브가 들어옵니다. 제 핸드가 킹10 수디시였는데 이거는 슬램덩크 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킹9 수디시나 킹10 업수시였어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서 킹10 수디스는 뭐 이제 콜이겠다 생각을 해서 스냅콜을 했고요. 상대는 텐스 최악의 카드죠. 최악까지는 아닌데 뭐 보고 싶지 않은 카드죠. 여기서 칩을 꽤 잃습니다. 그러다 에이스 퀸 수디스를 받아서 바로 오픈을 하고요. 스몰 블라인드에서 18.2BB로 셔브가 나옵니다. 뭐 에이스 퀸 수디스는 당연히 콜을 해야겠죠. 근데 뭔가 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굴렁 이모티콘 한번 띄워줬고요. 근데 10-9 수디시 나옵니다. 사실 저것까지 셔브를 하는 거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좋은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적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칩을 꽤 많이 잃었어요. 다시 전략을 수정을 해서 3등을 하자 전략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 킹 8 수디스를 이제 딜링을 받고 스몰에서 12BB 셔브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슬램덩크 콜이죠. 조금 불리한데 뭐 띄우면 되죠. 이렇게 칩이 3대1 정도로 밀리는 상황에서 헤즈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0-8 수디스를 딜링을 받아요. 뭐 쉽게 오픈을 했고 3벳이 날라왔는데 이것도 뭐 쉽게 콜할 수가 있죠. 3베터한테 유리한 플랍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저도 플러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콜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3가지 옵션이 있죠. 그냥 체크를 해서 에쿼티를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매팅을 해서 제 레인지에도 퀸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블러프도 굉장히 가능한 상황이고 아니면 셔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저는 여기서 셔브를 합니다. 셔브가 성공은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큰 사이딩으로 셔브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레인지에 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은 사이징을 써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칙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핸드를 솔버를 이용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해적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레인지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 특히 뭐 GTO 위자드가 제공하는 해적 레인지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레인지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GTO 위자드가 추천하는 3벳 레인지인데요. 뭐 당연히 밸류 핸드는 납득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옵스트 핸드로 조금씩 이렇게 3벳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러핑 레인지를
약간 낮은 커넥터들로 많이 채울 것 같아요. 뭐 76 옵수시나 뭐 85 수딧 이런 핸드들로 이제 블러프 레인지를 가져갈 것 같고, 뭐 킹4 옵스, 퀸4 옵스 이런 것들도 3벳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실제로 많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레인지를 넣냐에 따라서 제 선택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GTO 이자드가 추천하는 레인지를 넣었을 때는 이 상황에서 턴에 책백을 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했고, 벤 12 레인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턴에 올인이 나쁘지 않다, 올인이 가능한 옵션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쪽을 따라야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뭐 사실 상대 레인지를 예측하는 게 많이 어렵기도 하고, 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책백을 하던 뭐 40% 벳을 하던 셔블을 하던 EV 차이가 크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스팟을 오래 공부하는 것도 뭐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책백을 해서 베리언스를 줄이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킹잭 수딧이 들어왔는데, 헤즈업에서는 사실 프리미엄 핸드죠. 그래서 3벳을 했고, 상대방이 여기서 11BB로 포벳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저 사이징에 들어가는 핸드들은 거의 파켓 에이스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사실 잭스가 저 사이징으로 포벳을 가져갈 리도 거의 없고, 에이스 킹 업숫 같은 핸드도 절대 저렇게 안 하죠. 뭐 킹스도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퀸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거의 모든 경우에 에어라인 아니면 킹스겠죠. 근데 제가 킹스는 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90% 에어라인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0% 에어라인이라고 치더라도 오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당연히 폴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콜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블랍이 떨어졌죠. 여기서 상대방이 4분의 1 사이즈로 시벳을 했는데, 여기서 레이즈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수디 핸드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뭐 에이스 퀸 같은 것도 절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핸드 프로텍션이 아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뭐 레이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콜만 합니다. 뭐 턴에 잭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제 핸드 랭크를 올려주는 핸드지만 사실 뭐 사실상 블랭크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상대방이 거의 6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로 작게 배팅을 해요. 이거는 사실 싸게 쇼다운을 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뭐 체콜만 하고 리버를 넘어가기에는 상대방이 리버에 뱃을 안 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셔블을 합니다. 파켓 에이스가 거의 죽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셔블을 하더라도 제가 파도즈가 거의 5대1 정도기 때문에 뭐 이거를 폴드를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셔블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엄청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채팅을 칩니다. You show, if show라는데 뭐 자기가 보여주면은 핸드 보여줄 거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무시하기로 합니다. 밸런싱을 위해서. 그렇게 상대가 거의 1분을 고민하다가 폴드를 합니다. 여기서 칩을 많이 역전을 시켰고요. 자기가 파켓 에이스였다 채팅을 치죠. 아마 진짜일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텐스를 받습니다. 이것도 쉽게 3벳 할 수 있는 핸드죠. 그리고 셋을 맞춥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뭐 체크할까 벳할까 고민을 하다가 벳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퀸을 제가 블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차피 탑피하면은 절대 폴드를 못할 스팟이라서 그냥 배팅을 하는 게 더 쉽겠다 생각을 해서 배팅을 했고요. 그리고 퀸이 떨어집니다. 턴에. 여기서는 배팅할 이유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핸드 프로텍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만약에 퀸을 들고 있으면은 어차피 올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인 밸류를 배팅을 해서 빠르게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뭐 상대방이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그냥 블러프 인듀스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한 번 더 작은 사이징으로 뱃을 합니다. 팟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되는 뱃 사이징인데, 옵션은 두 가지가 있겠죠. 홀만 하거나 아니면 레이즈를 작게 하거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13BB로 레이즈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즈는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상대방이 퀸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리버에 어떤 카드가 떨어지든 간에 상대방은 올인을 해올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레이즈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여기서 타겟팅한 핸드는 뭐 파켓 7이나 뭐 파켓 6 아니면 킹 잭 이런 핸드들이 고통스러운 뭔가 순간을 맞이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어요. 뭐 파켓 7이나 킹 잭 없을 이런 게 사실 폴드하기가 힘들죠. 아니면 뭐 10이 있는 뭐 잭 10, 10, 9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스팟이 되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텐스를 들고 있어서 상대방이 10을 많이 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레이즈로 타겟하고 있는 핸드들의 많은 부분을 제가 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상대방이 블러프할 수 있는 핸드, 뭐 예를 들어서 잭 9이나 아니면은 8, 9 이런 핸드들이 쉽게 폴드를 할 수 있는 스팟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드는 그냥 턴에 홀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나 라고 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GTO 위자드로 한번 돌려봤는데요. 텐스를 보시면 콜이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핸드는 레이즈를 한다고 나와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콤보에 따라서 액션을 다르게 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콜이 더 보편적인 옵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레이즈를 하게 되면 스몰 블라인드가 뭐 8, 9 아니면 잭 8 이런 것들을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핸드들이 리버에 블러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로는 체크 레이즈를 했고요. 리버에 잭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올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퀸을 맞췄네요. 이렇게 결국 우승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했을 당시에는 뭐 당연히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실수한 스팟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쳐나가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